같은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말이 될까요?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자, 오늘은 첫 시간에 제가 공시법 선생이 아니라 시인이 돼봤어요. 부딪히고, 부딪히고, 깨닫게 되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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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됩니다. 사실 요렇게 제가 말하면 뭐가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낙서가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참 좋은 말이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래요? 행행행이각 거거거 중지.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공자도 뭡니까? 적어도 최소한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행행행. 몇 번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3번.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 그렇게 이야기했죠. 최소한 우리가 3번 이상은 반복이 돼야 돼요. 3번 이상은. 적어도.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해석하면 봐봐요. 좋은 말로 뭐예요?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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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가 깨닫게 되고요. 자, 그라는 것은 그래서 깨지고, 깨지고, 깨지다 보면 뭐예요? 알게 된다. 중에 알게 된다는 선인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3번 하고, 그러니까 막 깨지면 어때요? 깨지면 무릎하기 깨지면 어때요? 반창고 붙여야 안 붙여요? 붙여야죠. 그럼 낫다 보면 또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봐봐요. 오늘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어디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 몇 페이지 할 자리? 245페이지. 그렇게 245페이지 무슨 증명이에요? 인감증명. 거기 할 차례죠. 자,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제 인감증명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몇 번을 풀었어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지난주 확인학습 1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진짜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5번에 인감증명 한 번 더 깨져보자고요. 자, 인감증명 거기에다 인감증명이 나왔다.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예요? 그 옆에다 하나 방제에다 딱 써봐요.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봐봐요. 자, 방문 신청이에요. 방문 신청. 자, 제일 먼저 정할 거는 방문 신청이냐, 전자 신청이냐. 이거부터 점검을 해놔야 돼요. 잠중 인감증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일단 뭐부터 찾아요? 방문이냐, 전자 신청이냐. 그러면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방문 신청이 하나서 적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딱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몇 번 깨져봐야 돼요. 인감증명을 이제 문제를 풀 때 자꾸 틀려봐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를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리. 자, 우리 인감증명은 누구 거 제공해 주죠?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써봐요. 원래 소유권 명인, 원래 소유권 명의인자만 인감증명을 제공하게 돼 있다라는 거 제공.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달 고소에 무조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기를 해놔야 돼. 인감증명이 나왔다. 방문 신청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자 신청에는 없어요. 왜 적용이 없을까요?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등기의무자가 있냐 없냐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거 이제 갖다 붙이느냐 못 갖다 붙이느냐. 최근에 문제는 여기 나왔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은 뭐예요? 처음 갖고, 소유권은 갖고죠. 그럼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 자꾸 의미를 잡을 때 그냥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걸 외울 게 아니라 등기의무자를 생각하고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요거 가지고 두 가지를 유추해서 켜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그럼 한번 봐봐요. A가 이렇게 돼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 뭐예요? 설정.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전세권 하면 뭐부터 생각나야 돼? 얼굴은 얼굴지만 일단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등기하면 된 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전세가 돼요. 그러면 전세권은 등기.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러면 저당권은 이때는 요 앞에 가니까 뭐예요? 소유권이 전세권 이때 툭 치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전세권은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걸 기억해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습해봐요. 얼마나 이제 부닥쳐봤는지 봅시다.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입이 자꾸 오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직접점이, 이 사람은 간접점이,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점이 어디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점이요? 타즈 점유가 돼.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월달까지? 6월달까지. 자, 6월달까지는 뭐예요? 내용 깊이보다는 기초를 다져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요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원래 집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봐봐요. 원래 집주인인 등기 의무자만 제공하게 돼 있어.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소리죠. 그럼 비과시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전전세권자,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무슨 자가 되죠? 전세권자가 돼. 이 사람은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원래 집주인이 아니죠. 원래 집주인은 A죠. 그럼 B에서 C로 넘어갈 때 무슨 등기라고 그래?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봐봐요.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써봐요. 자, 소유권 EA 권리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EA 권리.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승립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기 등기라고 써요.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별표가 몇 개? 부기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의고사에 부기 등기가 출제가 안 됐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모의고사 만약에 영시하게 되면 부기 등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안 나오면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부기 등기가 이번에 모의고사 봤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딪혀 봐야 돼. 부기 등기는 무조건 2.5점짜리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 찾아냈네요. 이번에는 이제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말소 등기.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면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의무자. 그럼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논리. 그럼 또 한번 써봐요. 그러면 자, 소유권 EA 권리 말소 등기네. 말소 등기를 포인트로 해서 소유권 EA 권리에 뭐예요? 소유권 EA 권리가 붙었다. 이때는 제공 X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의미해서 이제 잡아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1000기 들고 100기 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정액 감액.
자,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다? 봐봐요. 일주일 지나니까 뭐야? 다 까먹었죠.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그러면 말소는 뭐하고 똑같아? 감액 등기하고 같아. 그러면 감액 등기는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한번 봐요. 학문이라는 것은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 감액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로 해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감액은 뭐하고 같아요? 말소. 읽어봐요. 그러면 안 되죠. 건저당이라고 읽어야죠. 건저당 건이잖아. 건저당 건은 채권 채권이죠. 이 말은 걸럼도 읽어봐요. 건저당 말소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얼마나 재밌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재미를 느껴봐야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과목이 우리 등기, 민법. 그 다음에 어렵기는 하죠. 어렵기는 한데 뭐예요? 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깨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인감증명 떴다 읽어봐요. 방문 신청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자신청은. 그러면 인감증명 떴다. 누구부터 확인해? 등기 의무부터 확인해. 읽어봐요.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제공하지 않는 거 두 개. 뭐예요? 여기에서 이해해서 유추해 놨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외워줘야 되겠죠. 지어짜야 되겠죠. 이전하고 말소를 찾아서 이전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어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말소는 뭐하고 같아? 감액. 그걸 이제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그럼 부기 등기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됐는지 한번 부딪혀 봐야 돼. 자, 이거 한번 그동안 갈궜다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특약. 첫 번째 읽을 때는 특약이라고 읽어야 돼. 각종 특약과 약정은 읽어봐요. 부기등기네. 그럼 여기 봐봐요. 부기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판매 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안 풀어봐도 돼요. 그런데 보통인이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에다 접목을 못 시키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신국합성이 되죠. 부딪히고 뭐가 안 돼요? 알고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깨지고 뭐예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고민할 때 강의할 때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예요? 차 타고 오면서 들이대면 또 이게 뭐예요? 요즘 뭐예요? 미투가 많아가지고 뭐예요?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들이대고가 아니라 부딪히며 이게 낫겠다. 그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예요?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봐요. 쉬웠어요? 기억나요? 이게 기억나야 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저 인감증명이 떠서 뭐부터 점검? 방문이냐? 전자냐? 전문 등기 의무자부터 확인해야죠.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럼 이걸 유추해서 두 개를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걸 머릿속에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이제 생각을 해서 지어짜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전세금 감액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감액. 읽어봐요. 전세금. 그럼 전세금 말소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실력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 자, 봐봐요. 자, 멸실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제공한다. 무슨 증명이? 인감증명. 여기 앞으로 가봤어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이 말은 그러면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단독 공동. 단독 담증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승낙서가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따로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발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딱 이거 두 개만 생각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믿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가서 책도 읽고 뭐하고 그러면 그거라도 똑바로 두 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 두 개 꼭 기억해두고, 그리고 인감증명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페이지는 모르더라도 245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럼 봐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읽어봐요. 점유취득시효야.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은 점유취득시효.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니까 공부가 되려면 읽어봐요. 이게 생겨야 돼.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자비 현상이 생겨야 돼. 대자비. 그러니까 245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점유취득시효다. 1항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2항은 무슨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 이런 대자비 현상이 생겨야 뭐예요? 시험장 가서 뭐예요? 순발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머리에 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문제는 뭐에 들이대야 돼. 문제는 깨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은 이제 나름대로 집에 가서 읽지 말고 그게 이제 문제를 푸는 논리니까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계시라는 거.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7번에 한번 가보죠. 7번. 자, 7번. 자, 7번을 가기 전에 거기 248페이지 가로 2번. 자, 2번에 1번에 토지거래허가증 줄 한번 쳐놔봐요. 토지거래허가증. 거기에다 현관펜 딱 써놓고 지문으로 종종 나오니까 그러면 그 옆에 가로 4번, 가로 1번에 서설 이렇게 나와 있네. 서설. 거기 옆에다 두 개의 지문을 한번 적어봐요. 자, 요거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또 참 한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농지취득 장이점은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토지거래가증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여기는 증이라고 쓰고 여기는 왜 증명이라고 썼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허가서 아니면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서라고 그러지는 않거든. 토지거래 허가증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하나의 건 봐봐요. 농지취득 자격증인 자격을 읽어봐요. 증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자격을 증명하는 요건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은 토력 발생 요건주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토지거래가증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 요 밑에 해석을 할 때. 읽어봐요. 유동적 무효를 생각해야죠.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무효가 뭘까요? 무효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읽어봐요. 무효. 무효는 나오바리가 어디에? 성립 요건이 효력 요건이. 효력 요건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거래가증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1년 안에서 해치우려다 보니까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으면 뭐예요?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보고 우리 여기 봐봐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눈으로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증명이구나. 증명서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가 토지력 발생 요건은 아니죠. 토지거래가증 툭 치면 유동적 무효.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X. 요거는 뭐예요?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서 찾았어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옆에다 방지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써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한 번 더 써봐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거래. 거래가 아주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거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가성. 대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으니까 이걸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유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유상. 자, 유상계약과 뭐예요? 예약이라는 거야. 유상계약과 예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권리를 앞에 써놔요. 대상은 뭐예요? 국가가 소유권에 한해서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에 한해서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토지거래가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문제를, 이게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어떤 사람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거든. 자, 그럼 자기가 이제 토지거래 가서,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사고의 연습이 깨져봐야 돼요. 토지거래 가서 특징은 무슨 성? 대가성. 특징은 유상계약과 예약.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토지거래가정을 제공할 필요 없지만 토지거래가정을 못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지워봤어요. 다 썼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끄집어 보자고. 읽어봐요. 자, 아까 내공이 다 했나 봅시다. 읽어봐요. 예약, 그렇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예약. 그러면 가등기에도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임차권,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해야 안 해요? 왜? 왜 그랬더니?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다. 소유권과 지상권.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 바보. 바보가 좋은 말이죠. 바라보고 싶은 분. 그렇죠? 우리 철형이 꼭 쓰는 뭐예요? 철형은 꼭 뭐예요? 볼수록 매를 벌어요. 그래서 볼매라고 그러죠. 벌사로 매를 벌. 아, 특강 좀 들어요. 특강. 왜 안 들어요? 안 들어. 특강. 학교는 왜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아, 뭐 올해 뭐 6개월 남았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일이 있다고 그래도 일이 있다고 그래도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특강 듣겠다. 1년 뭐예요? 어차피 왔다 가겠다. 뭐 한 달 내내 듣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 임차권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과거 19회 때 한번 지문 보죠. 임차권 토지거래가구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시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갖다 붙여볼까요? 자, 상속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의는 제공해야 안 해요? 하기는 뭘 해? 여기 봐봐요. 완전 뭐예요? 완전 까마귀 잡아먹었나?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유상. 정의는 무상이거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뭐에 파생되는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워 들어가는 사람은 뭐에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재수에 맡기는 거예요. 재수에 맡기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그러면 가등기한 번등기시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한다. 어때? 오해요. 가등기 이미 제출해놨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본드 붙여야 돼. 본드. 그쵸? 자, 그러면 가등기 제공했는데 번등기 시에는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 뭐예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봐봐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거든. 읽어봐요. 이상 뭐 해서? 지상계약과 뭐예요? 예약이죠. 예약.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서. 무상지상권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한다. 어때? X. 뭐예요? 유상. 써놓으니까 보이거든. 근데 이걸 써놓으면 보이는데 지금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뭐 판도라가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접목을 못 시킨다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알아야 이게 재밌다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그 의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토지거래가정 나왔다. 자, 읽어봐요. 특징은 대가 특징은 유상계약과 예약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정이 나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요걸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는다라는 거야. 그 의미에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가서 그 정도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저 밑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한번 농지취득자격증명 거기에다 형광펜 써놓고 그 밑에다 요거는 써봐요. 자, 읽어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읽어봐요. 뭐에 불과하다? 증명에 불과해. 그러면 혈액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가요. 28회 때 뭐예요? 5번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민법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혈액 발생 요건이다. 어때? X. 뭐예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어딜까요? 밑에다 써서 취득을 밑에다 써요. 자, 취득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취득하려면 거래행위가 있어야죠. 거래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자, 계약이라는 거네. 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괜찮아요. 유상, 무상이든 괜찮아.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러면 늘 대상으로 하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농지.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요걸 가지고 이제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와 친하지 않는 거 툭 해서 동그라미 툭 쳐서 뭐 농지와 친하지 않는 거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죠. 농지 전세권은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한번 보죠. 자, 밀어넣어 보죠. 밀어넣어 볼까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계약. 여기는 계약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 쑥쑥 밀어넣으니까 써놓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쑥 밀었어요. 그러면 상속은 어때요? 계약이 아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네. 17회 때 2.5점짜리. 자, 쓱 집어놨어요. 정연은 어때요? 정연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무상계약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뭐야?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시험 문제 볼 때만 뭐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형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없을 때 잘해야 돼. 문제 풀 때는. 이제 봐봐요. 이제 갑니다. 자, 바로 설명하지 말고 저걸 생각해. 요걸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머리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농지 공유물 분할 약정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한다. OX.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생각하니까 그래. 원리를 생각하라니까. 읽어봐요. 취득은 뭐예요? 거래는 뭐예요? 계약이었죠. 계약. 그러면 여기 봐봐요. 농지 공유물 분할 약정시. 그러면 봐봐요. 있던 농지가 있다고 해봐요. 분할을 했어요. 거래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이렇게 없죠. 왜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거래가 있어야 된다니까. 거래가 있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가니까 농지 공유물 분할 약정 거래가 없잖아요. 자, 19회 때 그러면 공시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 멀리 한번 가볼게요. 멀리. 자, 멀리 가서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볼까요? 농지 시효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한다. OX. 오라는 사람은 봐봐요. 생각을 좀.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취득. 취득은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요. 거래행위라는 것은 계약이죠. 앞으로 가니까 농지 시효 취득. 계약이 아니네.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걸 이렇게 못 푼다는 것은 아직까지 머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비탄력적. 그렇죠. 비탄력적.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민법 점수가 민법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개뿔이 잘 되고 있어. 그 사람은 개뿔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애워서 그냥 문제를 갖다 푸는 거야. 갖다 푸는 거야. 그냥 민법은 열심히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 그럼 자기가 좀 제대로 풀어요. 그래야 문제가 많이 재밌고 재밌지 않고 이게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인감증명이 떴다. 뭐부터 잡아요? 방문 전자. 그렇죠. 이제 머리 숙제해야죠. 시험 문제 풀기는. 뭐부터 찾아?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전자 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면 누구부터 찾아요? 등기 의무자, 원래 소유권 명의인.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전 등기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농지취득 그러면 자 소유권 말소,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가서. 뭐부터 들러요? 요거, 거래는 무슨 성? 대가성. 대가성 표치면 일상, 계약과 예약, 소유권과 직상권에 한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때요? 자, 취득이죠. 취득.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계약은 일상계약과 예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잘 안 외워지니까 어디 가서 이제 깨져봐야 돼. 문제풀이 하면서 자꾸 깨져보는 거야. 근데 우리 형님님들은 문제만 보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즐겨야 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재밌는 거지. 자꾸 문제 푸는 공포의식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절대 보지 마요. 안 보지 말라는데 바로 봐요. 그러면 오른쪽 7번에 가봐요. 7번. 자, 7번에 주소 증명 정보 hin강판 찾아봐요. 주소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 찾았어요? 자, 등기 권리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찾았죠? 자, 그러면 그런 옆에다 선생님. 자,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애가 배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그러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면 뭐예요?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그러면 봐봐요. 의무자는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등기부에 있잖아. 그럼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상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등기될 사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가로열고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에서 그러면 뭔가 하나 느꼈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게 원리네.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봤더니 통상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네.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그러면 우리 주소 증명 정보. 이거는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요.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보자. 읽어봐요. 변경이 뭐예요? 자, 일단은 변경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올 게 일부 후발적. 변경이란 객체의 변경이죠.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네요.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 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그러잖아.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경이자 권리 내용 변동이죠.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면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 조건 반사로. 읽어봐요. 일부 후발적. 무슨 변경이다? 객체, 권리,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네. 다음 중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뭐예요? 변경을 골라라 이 말하고 하잖아.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옆에다 하나 써놔요. 말소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소도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하고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변경, 말소 이런 것들은 제공할 필요가 없네. 이유는
이거는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단 조심할 게 있어요. 단 여기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이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 세법 뭐예요? 깍두기 머리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혁 교수잖아. 깍두기 머리 잘하잖아요. 여기 봐봐요. 딴 사람은 제가 얼굴을 머리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혁 교수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죠. 왜? 머리가 깍두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길거리에 뭐예요? 우리 플라타너스 뭐예요? 사각형으로 절단하는 거 봐요. 꼭 그거 보면 뭐예요? 세법 교수님이 생각나요. 자, 그럼 세법으로 한번 가보죠. 세법으로. 자,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잘하세요. 읽어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무슨 세?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제출해야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의무자 제공한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야. 키포인트. 자, 그러면 의무자는 뭐 때문에 제출하죠?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세? 취득세.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뭘 돈 받기 위해서 뭘 확보 차원에서 세금. 읽어봐요. 징세 확보 차원이야. 징세. 또 징세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써놔라. 딩세. 이렇게 써놔라. 그래서 딩세가 안 했어요. 징세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여기 한 사람은 징세가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징세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게 징세예요. 징세.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거 제공해줘요? 의무자 것도 제공해준다.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맨 밑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다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의무자.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도 제공한다. 의무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제공한다. 무슨 확보 차원에서? 징세 확보 차원에.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봅니까?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맨 밑에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다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서 두 번째 누구 거? 등기 의무자. 이미 출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죠? 또 출제될 수 있어. 27회 때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몇 회예요? 30회거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자, 8번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저는 자연인이죠.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봐봐요.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이 사람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면 이 의무자는 이미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그럼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 관리자. 그래요. 바로 그렇게 생각.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번 가서 동그라미 1번 가서 거기 써놨으니까 새로운 등기명인이 되는 등기 관리자. 형광펜 딱 쳐놓고요. 동그라미 1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번호, 저는 자연인이니까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잡아요. 법인은 부동산 등기형, 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거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있으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국가지자체 국제기관, 애국정부,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그래서 줄쳐놔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법인에서 법적 동그라미, 법인에서 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박스로 갔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그래서 법인에서 법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칸, 법인에서 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주 동그라미.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법적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주자 동그라미. 합쳐봐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법주가 유명해. 그래서 이렇게 오더라고.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외워야 되는가. 이거는 이해할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나와있죠.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서 줄쳐놔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줄쳐놓고 제자 동그라미.
자, 제자 동그라미. 대법원에서 제자 동그라미. 그래서 제대. 자, 외국인은 애자 동그라미. 출입국에서 출자 동그라미. 읽어봐요. 애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외워야 돼.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27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다시 한번 접인해서. 자, 이렇게 외워야 돼.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은 법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어디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대출,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가려서 국가 지자체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은 지대행사무소, 법인 아닌 사단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제외국민은 대법원, 그다음에 외국인은 애출. 그래서 자, 잘 안 외워진다 그럼 문제풀이 가서 이제 깨져보면 돼요. 깨져봐서 이제 깨져보면 암기가 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깨져보면 암기가 확실히 되거든. 확실히. 근데 문제를 푸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깨져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면 되고요. 자, 9번과 관련돼서 대장 정보는 나중에 해도 돼요. 급한 번은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헤맸냐? 여기서 헤맸어요.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등기소로 뭐하러 왔어요? 저 등기하러 왔단다. 등기 신청하러 왔어. 신청하러. 자, 등기소에 가니까 누가 있죠? 등기관이 있어요. 뭐하러 왔어요? 접수하러 왔죠. 그래서 이제 파트를 봐봐요.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 신청 이후에 등기권의 처분. 그러니까 거기 1번 읽어봐요. 등기 신청의 접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방주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다 세 개를 써봐요. 자, 또 부딪혀보죠. 자, 접수 시기, 효력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벌써 5번 하는 겁니다. 완료 시기. 자,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래서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럼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요. 요즘 이제 우리 국가에서 주가에서 데이트 폭력을 읽어봐요. 자, 광고를 참 맛있겠다 때요. 자, 데이트 폭력으로서 애인을 아는 척 하지 말라. 아는 것도 없어서 아는 척, 간섭하는 척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으면 알고 모르는 걸 모르는 척, 아는 척, 이걸 척을 잘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터전해봐야죠. 이걸 보니까 소리를 내야 아는 거야. 아는 척, 그죠?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법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요 세 개를 한 번에 넣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자주 출제되는 거 효력 시기. 그러면 요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 그 밑에 2번이 있네. 2번 가니까 두 번째 줄 거기에다 다 줄잖아요. 전산 정보 처리 즉시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거만 딱 하나만 알아두면 되겠네. 그 이상은 시험도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시기? 요거 보는 순간 저장될 때 요거는 합사한 때, 요거는 교합한 때. 그래서 요 세 개는 제가 외워줄 수가 없어. 본인이 이제 암기를 해야지, 시험. 그러니까 암기하는 척 하지 말라고. 진짜 외우는 척 하지 마세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우고 갑시다.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해야 돼. 그러면 합격하려면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고되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니까 등기관이 뭘 할까요? 심사하죠.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심사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밑에 1번 가서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하면 등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 각하가 거부.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니까 일반의 등기 신청에 각하라는 게 있어. 각하가 거부예요. 각하 사유는 몇 개?
11개, 그죠? 11개인데, 우리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반드시 외워야 돼.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에 가날 1번, 형광펜 쳐놓고요.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저희가 1호부터 이 11호까지 다 해오면 줬는데, 일단 이 제일 급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1호. 무슨 2번? 가날 2번.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 앞에다 2개를 묶어서, 우리 오늘 15번째 하는 거야. 그러면 1호, 2호, 그러면 뭐예요? 언제나 뭐예요? 당연무효, 절대무효가 되죠. 설사 등기가 돼버리면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1호와 2호는 여기에서 그럼 매년 세뇌 문제가 출제된 게 뭐예요?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뭐가 등기가 되는 거, 뭐가 등기가 되지 않는 거. 만약에 요번 모의고사에 뭐예요? 2호가 안 나오면 그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주유소 견학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유소 견학비는 왜 등기 능력이 없어요? 저벽이 없어. 또 지붕이라고 그래라. 오개풀장은 왜 등기 능력이 없어? 지붕이 없기 때문에. 자,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니까. 주유소 견학비도 주유소 아니죠. 유리 저장된 것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요 2호 사유가 안 나온다. 그러면 등기법 풀 의미가 없어. 2호는 매년 출제되거든. 자, 대비를 하죠. 그러면 봐봐요. 제가 외우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외워야 돼.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여기 읽어봐요. 가날 2번이야. 동그라미 1번이라고 읽어봐. 백날 합격하나, 그죠? 1호 그러면 가날 2번.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와 2호는 절대적 무효로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만사,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그럼 여기 이제 머릿속에 부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옆에다 써놔요. 무임 옆에다가 바로 옆에 방제에다. 자, 직권 만사 대상이 아닌 것.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반대 해석해 봅시다. 읽어봐요. 직권말소 대상.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직권말소 대상. 읽어봐요. 그렇죠. 1호, 2호가 아닌 것. 이거잖아. 1호가 무슨 2번? 가날 2번.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석 터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도 석 터지지만 뭐예요? 우리도 더 석 터져요. 그러니까 석 터져요. 심정은 헤아려지지만 그래도 뭐예요? 오래 속 터져야 돼. 속이 여러 번 터져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1호 무슨 2번이죠? 가날 2번.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톡 하면 터져야 돼. 다시 1호. 가날 2번.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툭 치면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 저 이런 말 잘 안 붙여요. 언제나야.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설사.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언제나 당연무효야. 등기가 설사되면 등기 아닌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말소자는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러워. 그러니까 사태질.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러니까 여기 이 파트에서는 그러면 이번 달 목표를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뭔가 하나 뭐에 남겨놓고 가야죠. 남겨놓고 1호는 무슨 2번? 가날 2번.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나머지 사유는 이제 문제집 가서 깨져보는 거야. 깨져보고 이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255페이지로 가봐요.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이 치아에다 줄 한번 써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철회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아는 척하면 안 돼.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는 척하면 그거는 발전성이 없어요. 스스로한테 반문을 해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자, 취소하고 철회하고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 취소하고 철회. 자, 취소하고 철회의 공통점은 뭐예요? 취소하고 철회의 공통점은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철회도. 그럼 취소 철회의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효력 발생 전에 하는 게 철회, 효력 발생 후에 하는 게 취소. 아는 척하지 말고 정확하게 스스로한테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거야. 자,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해서 안 해서? 했어.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서거표. 그렇죠. 서거표. 이미 효과가 발생해서 안 해서? 해서. 그러면 타인은 뭐예요?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잖아.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 취소와 철회에서 취소는 뭐하고 같으냐? 우리 등기법에서 읽어봐요.
치하고 같거든. 치하. 그럼 치하는 언제 해야 돼? 법률효과 발생 전에. 그럼 언제 해야 돼? 완료 전 단계 해줘야죠. 그러면 치하의 시점은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등기 치하는 등기한이 등기를 언제까지? 마치기 전까지. 거기 전이 있죠. 치하의 시기. 이번 달은 그거는 알아야 돼. 치하 시기는 등기를 마치기 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었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완료 시기. 교합하기. 교합한 때죠. 그러면 치하는 언제 한다? 교합 전. 그렇죠. 교합 전. 교합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 나머지는 내버려줘요. 저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이거부터 이제 철저하게 하라고. 개념부터. 그러니까 개념은 그냥 달달달하게 나와야 돼.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야. 5, 6월 달에 이제 다음 달에 마지막 기회가 이제 개념을 스스로 학대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학대해야 돼. 막 학대하려니까 이렇게 들린 사람이 있어요. 학대. 저 이런 학대한 이야기에서 학대를요. 스스로를 학대해야 돼. 나는 영어도 모르고 있다. 5, 6월 달에 마지막 단계야. 영어 모르면 큰일이야 이제. 5, 6월 딱 이제 한 번 기회밖에 안 남았어요. 7, 8월 갈 때는 이미 늦어버려. 그러니까 영어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지를 하셔야 돼. 자, 모든 과목에 영어가 중요해. 영어만 알더라도 50점이 나와. 50점이 나와. 그건 알아야 돼요. 영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50점이야. 60점이 살려면 몇 개만 더 맞으면 돼? 4개만 더 맞으면 돼. 그 4개는 어디에서? 7, 8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영어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창피할 게 아니에요. 영어를 정확하게 알아놓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 다음 달에 이제 영어가 알아야 돼. 영어. 이제 한 번 기회밖에 없어요. 5, 6월 달.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두 문제 더 맞는다. 이게 기분 좋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영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 불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는 것도 다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더 각하라 그런다. 거부, 거죠. 자, 거부도 없어. 읽어봐요. 당사자 철회도 없어. 그 다음에 보정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등기부로 가야죠. 그래서 제4절 뭐라고 써놨어? 등기 실행이라고 써놨죠. 등기 실행. 등기 실행은 거기 가로 읽고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록이네. 기록이라고 써봐요. 기록. 등기 실행 옆에다가 기록. 자,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이 있어? 3부분. 옆에다 써요. 뭐가 있어요? 표제부. 그 다음에 표제부, 갖고, 얼고. 그렇죠. 자,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고. 자, 읽어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렇죠. 사실.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얼고의 권리. 자,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 논점이 하나 있죠. 표제부에. 자, 표제부의 접수일자는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다 접수일자 기록이 안 된대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본인이 모르면서 꼭 뭐예요? 선생이나 탓하고요. 선생이나 탓하고. 자, 그러면 뭐예요? 접수일자. 자, 접수일자. 그러면 읽어봐요. 접수일자.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접수일자는 기록되겠네. 접수번호는 기록돼, 안 돼? 안 되죠. 접수번호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이제, 무턱대고 읽으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면 저기 오른쪽 가서 표제부를 봐봐요. 밑 위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거든. 표제부에는 읽어봐요. 접수 연월일은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15대 2.5점짜리 오른쪽 페이지 257페이지.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척. 뭔가 떨어졌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 척만 했다는 거. 척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열심히 해서 뭐예요? 뭐가 돼야 돼? 아는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두 자를 합쳐봐요. 척척 박사가 돼야 되는 거야. 척척 박사. 오늘 미안해요. 오늘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쓰네요. 자, 그래도 아는 척하면 안 돼. 진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는 뭐야? 이해를 약간 곁들여야 돼. 접수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그러면 진짜 아는 척 한번 해봅시다.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러면 다른 거는 갖고 올 거에 다툼이 있을 때는 요 접수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다시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러면 등기 효력중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어?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2번은 꼭 캐치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오른쪽 3번에 식별보호의 기록이 있어. 오른쪽 페이지. 자, 259페이지 찾았어요? 예, 식별보호의 기록을 그 옆에다 교합이라고 선언하고, 이게 교합이야. 교합 점점 찍고 완료 시기. 자, 그러면 교합이 뭐느냐? 교합이라는 개념이 2번에다 적어놨어. 교합은 옛날에 봐봐요. 옛날에 종이 등기부는 도장 찍었는데 지금 전산 등기부니까 도장 찍을 수 없잖아. 그러면 등기관한테 식별번호를 부여해. 어느 기관이 처리했다 식별번호가 부여돼요. 그러면 조그맣게 나와. 등기부 자세히 보면 누구가 처리했다는 식별번호가 보여요. 하물며 여기 건물을 하나 잡아요. 건물 기둥 쓸 때 여기 주춧돌이 하나 나오죠. 초석 그죠? 어디에서 시공했다. 몇 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이 등기관이 누가 처리했다. 이게 식별번호가 일종의 뭐예요? 바로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2번 봐볼까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하였을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로 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료 시점을 뭐라 그래? 교합. 그렇죠? 교합 전에는 그러면 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등기관이 이제 표제부에도 기록하고, 자, 등기부에도 기록해서.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등기부죠.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잖아. 그럼 등기관이 다 처리하면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등기부를 파일을 복사를 해놔야 돼.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돼. 그래서 오른쪽 일반 거니까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를 뭐라 그래? 보조 기억 장치. 27회 제출되고요. 만약에 이 등기부 부본 자료를 등기관이 복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처벌받아요. 업무 태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가 끝나면 복사를 파일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줘야 된다고. 보관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 보조 기억 장치. 누가 작성해? 등기관이.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한다. 어때? X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완료했죠. 그러면 우리 오늘 갑시다. 오늘 손잡고 어디 갈까요? 마트에 한번 갑시다. 마트 가니까 물건 계산하고 뭐 받아가라 그래? 그러면 우리 등기 봤으니까 명수증 해줘 안 해줘? 해줘. 그게 바로 영수증이 등기 필정보라는 거야. 영수증이야 이거. 물건 사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변제하면 영수증 줘 안 줘? 저 읽어봐.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어는 명문 규정이어서 묻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학설과 판례에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수증 작성하는 거 가로 2번에 가봐요. 가로 2번에 등기 필정보를 작성이야 제공이야? 작성. 거기에다 행강편서 넣고 별표 새겨놓고 그 옆에다가 259페이지 옆에다 하나 써봐요. 그러면 원리를 하나 배워줘. 언제 영수증을 작성해주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명인이 마을 때, 일치할 때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
자,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읽어봐요. 등기, 완료, 통지사. 공통점은 둘 다 뭐가 해당될까요? 둘 다 영수증이야. 영수증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요거 두 자로 건쳐봐요. 등기 필정보. 두 자로 건치면. 요거는 진짜 영수증이야. 이거는 짝퉁 영수증이야. 읽어봐요. 이거는 뭐라고? 진짜. 이거는 짝퉁. 그렇죠. 짝퉁이야. 짝퉁. 그러면 뭐봐요? 그러면 진짜 영수증에는 뭐가 나오냐? 본인의 비밀번호가 나와. 짝퉁 영수증은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짝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거는 뭐라고? 진짜 영수증. 이거는 짝퉁 영수증이야. 그렇죠. 짝퉁이야. 그러면 그거 단어 이제 선별하는데도 고민 많이 했네. 이거는 뭐라고? 진짜. 이거는 짝퉁. 그렇죠. 짝퉁.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자기가 사고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배웠던 거.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샘플을 한번 잡아볼까요? 봐봐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 A, 명인도 A. 그러면 진짜 영수증을 만들어줘야 돼. 등기, 필정보, 작성. 그렇죠. 자, 이번에는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한번 보죠. 샘플로.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명인은 채무자, 일체, 불일체. 그럼 짝퉁이네. 짝퉁 영수증. 뭐가 돼? 등기, 완료, 통지사. 그럼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사용하겠다.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오지 않더라도 이제 찾아내겠다. A가 B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설정이에요. 설정. 자, 신청인은 누구죠? B. 명인도 B. 그러면 뭐야? 일체, 불일체. 일체. 그럼 진짜 영수증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뭐가요? 등기, 필정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신청인도 누구죠? B. 명인도 B. 일체, 비일체. 일체. 그러면 진짜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강공서 촉탁 등기합니다. 장공서 촉탁 등기 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촉탁 등기 신청인은 누구야? 강공서. 명인은 딴 사람. 일체, 불일체. 그러면 짝퉁이야, 진짜야? 짝퉁. 그렇죠.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나만 재밌다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재미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뒤에 정리를 해놨겠지. 그럼 자,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줄 한번 봐봐요. 맨 밑에 줄 찾았어요? 자, 그러면 네 기억을 가니까 기억을 한번 봐봐요. 기억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밑에서 두 번째 줄 단어가 있잖아.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를 봤더니 뭐예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는 것들이네. 그럼 진짜야, 짝퉁이야? 진짜. 그렇죠. 그럼 니은에 가니까 읽어봐요. 맨 밑에 가니까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가등기 줄 쳐놓고. 왜 그러면 보전은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변경경정 줄 쳐놔봐요. 변경경정부터는 언제 쳐줘야 돼? 변경경정을 줄 쳐놨으니까 봐봐요. 변경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변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객체의 변경, 후발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객체의 변경으로서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거기 앞에 봐봐요. 새로운 권리자, 동그라미잖아요. 바로 앞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찾았어요? 바로 첫 줄에 있잖아. 첫 줄에 변경 경정 뭐야? 앞에 누가 추가됐죠?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 경정. 알고 봤더니 하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더라. 하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 등기거든. 그럼 얘네도 뭘 만들어줘야 돼? 영수증을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11월 달부터 강의를 들었는데도 페이지를 못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페이지를 못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어. 하나는 노안이 왔든지, 하나는 지금 피곤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제 또 처음 오신 분이 또 기다리고 안 와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페이지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살짝 물어봐서 처음 보는데 올해 처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올해 제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럴게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수업시간 들어가니까 페이지 잘 따라와. 딱딱 필기도 잘해. 그 정도 필기 따라올 정도면 3년 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년 차야. 3년 차야. 3년 차야. 3년 차야. 그러니까 3년 차가 중요하고 2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도 저기 솔직한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얼마나 솔직해. 뭐요? 오늘 뭐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뭐요?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거야. 그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절반 따먹고 간 거야. 남들처럼 나 오늘 처음이에요. 선생님 잘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도 오늘 그분이 얼마나 솔직하고 그럼 그 사람은 뭐요? 지금 70%를 머릿속에 합격선하다라는 겁니다. 합격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워야 되는 거야. 애워야 되는 거야. 애워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기억을 쥐어 짜내야 돼. 이거는 봐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그럼 지자 영수증.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면 짝통,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등기 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필 정보는 차이가 이거예요. 여기는 등기 필 정보라고 써놨어요. 영어는 등기 완료 통지라고 써놨어요. 보통 보면.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영어는 여기 노란 스티커가 있어. 그래서 띄었다 붙였다 있어. 요 밑에 비밀 정보가 하나가 있어. 여기는 스티커가 없어요. 왜?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거든. 그러니까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권리정이야. 권리정. 그럼 영어는 뭐예요? 진짜. 영어는 짝퉁. 그렇죠. 짝퉁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진짜 제대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붕 뜬 사람은 뭐예요? 본 사람은 봐봐요. 이제 요렇게 해서 저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자, 하나만 요거 맞히면 이제 쉬고요. 쉬고 안 맞히면 계속 갑니다. 자, 서두르지 말고 문제 풀 때. 자, 서두르지 말고 생각하라고.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X. 오케이, X가 정상이야. X는 등기 필 정보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해야 되거든. 이쪽으로 가니까 직권, 등기관이 해주는 거거든.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그때는 뭐예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러죠. 선생님, 공시법은요 점수가 안 나와요. 민법은 점수가 잘 나와요. 개풀이 점수가 잘 나요. 그 사람은 시험장 가면 떨어질 사람이야. 민법을 잘하면 등기법도 잘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민법은 잘하는데 등기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민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민법을 자기가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야.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풀고 있다는 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민법을 잘하면 등기법도 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도 세 사람 있죠. 얼굴 보면 나타나. 아유, 등기법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나는 민법은 잘하는데. 제가 독심술이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있어.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독심술이 있어요. 독심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마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잠시 이제 시작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 짝퉁이 아니라 진짜가 뭔데? 등기 필 정보.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면 이거는 뭐예요? 짝퉁이 뭔데? 등기 완료 통지에서 공통점은 권리정이야. 권리정.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